네, 안녕하십니까. 테이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완희 민주당 청주시 의회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었습니다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수료하셨고, 민주당 전국 기초의원협의회 대표, 충북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장 하셨고요.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도 하셨고요. 생태교육연구소 사무국장, 두꺼비 친구들 상임이사도 역임하셨고, 지금은 이제 청주시 의회에 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묘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그죠? 올 한 해 경기도 어렵고 최근에 또 난방비 폭등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이 우리 서민들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 한 해 기운 내시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함께 우리 청주 시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덕담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이제 아주 그냥 현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녹화 당일인데요. 오전에 이제 삐딱 토크 녹화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잠깐 청주시의 여러 대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김병국 의장이 부의장은 이제 부의장하고 민주당이 낸 그 상임위원장단 그 사퇴서를 수리하겠다고 밝혀서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이제 이게 작년 12월부터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 작년 12월에 이제 제2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이 네. 이제 통과가 돼서 의결이 돼야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이 옛 시청사 본관동에 대한 철거 비용이 네. 17억 4,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7억 4,200만 원이 철거비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것을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했다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쟁점이 제일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저희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관동의 철거냐 존치냐를 입장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청주시가 네. 이제 본관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때가. 네. 현재 지금 이제 그 협의체는 구성이 돼서 청주시가 추천한 분 4분, 문화재청이 추천한 분 3분, 그래서 총 7분의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관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요.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논의가 종료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 결과가 협의회의 결과가 철거가 되든 존치가 되든 아니면 제3의 방법이 결정되든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할 테니 예산 편성은 그 협의회가 종료된 뒤에 하자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고 예산 심의 전에 의장님을 찾아뵙고 이제 이것이 원내 갈등이 될 소지가 있으니 이걸 유보를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용되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 네.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의회를 보이콧하고 하는 과정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12월 22일 날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이제 그 통과가 되게 되는 상황이 됐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제 상임위원장단 부의장 사임서를 냈고 네. 그리고 12월 26일 날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원포인트가 한 번 더 열렸을 때 11월 22일이요? 12월 12월 22일에 네. 쟁점이 그 의회가 열려서 그러니까 그 본관동이 포함된 예산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의회가 열린 거예요? 그 과정이 좀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제 12월 20일 날 2차 정례회가
밤 12시면 자동 산해가 돼요. 네. 근데 자동 산해되기 한 30분 전, 그러니까 11시 음. 30분이죠, 밤에. 의장님하고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저희 당 이제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셨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기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기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내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서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여야 합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장께서 판단하실 때 여야 합의는 아니다. 42명 자유투표지 여야 합의는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원포인트 의회를 저희는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기금안을 내겠다 하는 것에 동의하는 걸로 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동의를 했는데 다음 날 이야기가 바뀐 거죠. 열린 거는 그냥 각각 두 개의 그 예산안과 기금 처리안이 두 개를 다 올린 거고. 아니, 올리지는 않았었고 네. 여야 합의에 의한 기금 동의안을 저희는 이제 그 다음 날 준비하려고 네. 양당 간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 예. 그 자리에서 예. 여야 합의는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을 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에 예결위에서 부활된 예산안으로 처리가 된 거죠. 그럼 그때는 안 막았어요?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아무도? 민주당? 그때는요. 일단 저희 입장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또 하나는 임정수 의원님께서 저희 의총 자리에 오셨었어요. 네. 20일 날 9시에 저희가 의총을 했는데 그 자리에 와서 저희들은 이제 같이 뜻을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했었죠. 그런데 그 합의안도 올라가지 않았고 기존 예산안만 가지고 처리를 했고 임정수 의원은 민주당 수석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그게 통과된 거고. 네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놓고 그 기존의 안으로 처리한 것 그게 이제 김병국 의장의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더 이상 뭐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니 불신임까지 제출된 거고. 네. 또 사퇴서도 제출한 거고. 네. 그런데 이제 다 사퇴서 처리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군요. 최근 어제 오늘에는 뭐 그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뭐 달라진 점이라든지 대화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은 뭐 그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저희 당에서도 최근에 이제 의총을 열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긴 하지만 여당과 협의를 좀 할 수 있는 재협의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안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2월 10일까지는 네. 최대한 그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뭐 새로운 이제 방법으로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협상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 시기에 임시회 전에 저희 의총을 열어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거 뭐 갑자기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드는데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큽니다. 어쨌든 지방자치 예꼬치의회에서 하는 건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뭐 물론 이제 한쪽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 원내대표님 그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원내대표님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한 우리 당내에 이제 전략 협의회 이런 것들을 바로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이제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저희 당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으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들은 좀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정협의체 같은,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본관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라든가 우암산 둘레길 문제, 뭐 또 중앙 역사공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그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다 뒤집히는 상황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있을 때마다 서로 갈등하고 대립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여야가 참여하고 또 집행부인 청주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서 협치를 좀 전제로 이제 사전에 이제 정책 협의나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이제 근본적인 이제 문제 해결 방안들을 좀 합의해내고 또 하나는 이제 의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것들을 네. 서로 보장을 한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것을 좀 이제 여당 측에서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내 문제에서 임정수 의원에 대해서 제명 요구를 하셨잖아요. 청주시의원 전부가. 그 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징계 청원서를 지난 네. 12월 28일 날쯤에 제출한 거 네.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는 뭐 이제 뭐 어떻게 처벌을 해달라라는 부분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발생했으니 우리 윤리심판원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제 2월 중순쯤에 아마 윤리심판원이 열릴 것 같아요. 네.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제 국외 출장을 가서 이제 2월 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좀 그래도 뭐 우리 중앙당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윤리 심판원장이 계신 가운데 이거는 좀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서 2월 중순쯤에 이제 잡혀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 청주시 의회가 상당히 지금 뜨거운 겨울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서 정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갑자기 이제 정가가 진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느껴지십니까? 동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원구잖아요. 네. 서원구인데 이제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 이제 새로 바뀌셨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뭐 저희 이제 이장섭 국회의원께서도 이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현수막을 게시한다거나 이런 뭐 지역 행사들 찾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는 것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요? 예. 결국은 이제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여야가 거의 대부분 또 지역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저희 선출직 의원들을 포함해서 핵심 당원들이 긴급하게 모이고 회의하고 논의하는 뭐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뭐 혹시 의원님이 뭐 총선 나가는 건 아니죠?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 좀 물어봐요.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의장섭 의원님이 좀 안 돌아가시겠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정가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새해 들어서 지역민들 요구사항 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민심이 요새 뭐 난방비도 오르고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 거치고 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뭐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지역민들은 좀 경제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청주가 이제 사실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수준 자체가 높은 심각한 도시 중에 하나로 네. 미세먼지의 도시 뭐 이런 오명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소음 공해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면 네. 청주가 소음이 또 심한 도시로 또 그래요? 최근에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뭐 맑은 9월이라더니 네. 아니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환경, 대기 환경, 소음 뭐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이 뭐 이제 나쁘다 보니까 시민들의 건강이 또 가장 이제 심각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주가 건강하고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환경 단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 또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문제, 요즘 것처럼 엄청나게 추웠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결국은 이제 북극의 그 소위 말하는 제트기류들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인데, 기후 위기의 심각성들이 이제 시민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박한 의원님은 그러면 올해는 이제 저기 원내대표로서 여당이랑 싸우는 거 말고 협상하는 거 말고 지역구 활동, 의정 활동은 뭘 중점적으로 하실 겁니까? 제가 이제 아까 안전 얘기를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청주가 안전한 도시가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좀 집중해서 하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위원회 활동이 또 공교롭게도 환경위원회에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각장이나 뭐 매립장, 하수처리장, 뭐 이런 이제 환경 기초시설들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운영 시스템의 개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청주에도 가능하면 환경공단 같은 네. 전문적인 이 문제를 해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기초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그 북유럽을 다녀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간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느꼈던 것은 대부분의 이제 그 북유럽의 도시들은 예를 들어 소각장을 민간 자본 100%로 소각장을 운영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 충북 특히 청주에 민간 소각장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자체나 중앙 정부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업들이야 이제 이윤 추구가 가장 최대의 목표다 보니, 그러니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그런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그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실제 뭐 재활용 자원 순환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음식물 처리부터 뭐 이제 쓰레기 처리 이런 모든 그 소각계 공정까지를 공단 형태의 이제 공사가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보고 와서 지난 이제 그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도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해나가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1378명의 기초의원들의 네. 대표로 지난 11월에 선출이 됐는데, 기초의원들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의정비는 이제 행안부에서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으로 정해져요. 네. 근데 이 월정 수당은 지자체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네,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데, 이 의정 활동비는 행안부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데, 저희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네. 이게 18년간 동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그 여야를 떠나서 기초 의원들께서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 해남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네. 월 수령액이 실제 250만 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월정 수당을 높일 수 없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행안부의 기초 의정 활동비 행안부에 지급하는 예산이라도 일정 정도 18년간 동결이 돼 있었으니 이 부분만이라도 일정 정도 올려서 의정 활동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이제 그 제안들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정책 지원관들이 이제 새롭게 도입이 있죠.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4명당 1명꼴 정도예요. 그래요? 의원 4분에 1명 정도의 지원 체계인데, 올 연말까지 2명당 1명 정도로 이제 늘어날 건데, 실제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 지원관이 좀 되는 것이 정책 지원관들이 더 열심히 좀 잘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의원하고 소통하면서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2~3명당 1명이다 보니까 글쎄요. 어느 네. 한쪽만 코드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헌재에서도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것이 후원의 문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원에 일상적인 있는데. 되는데, 저희 이제 기초나 광역 지방의원들은 선거 있는 해만 잠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상적으로 좀 풀어서 기초의원들이나 이런 지방의원들이 좀 그 딴 일에 고민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분들하고 함께 고민을 좀 하고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쯤에는 그 전국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제 의회의 원내대표들 한 네. 221명 정도가 되는데 원내대표 전체 회의를 가능하면 청주에서 열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남대로 가셔야죠, 그러면은. 요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거점. 이 당이 달라서 그런가?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상관없고요. 1박 2일 정도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는데, 뭐 이제 숙박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면, 그러네요.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거기는 숙박시설이 없으니 예. 뭐 시내에서 묵고 예, 예. 거기서 회의하시고 예. 뭐 가면 그것도 괜찮은 네,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221명 전국에서 다 오니까 원내대표님들이. 예, 그래서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총회도 열자. 이제 그 15개 광역 네. 협의회장님들이 계세요. 아. 저희 이제 당에. 그래서 이제 기초의원 협의회에 참여를 하시는데 1,378명이 참여하는 총회도 열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기초의원들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들을 조직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주에서 그것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송에 지금 짓고 있는 그 청주 문화관 그게 전시관. 전시관이 언제쯤 짓는지 몰라도 그거 빨리 완공되면 좋겠는데, 그죠? 거기서 하면 딱 좋겠네요. 거기서 그죠? 하면 진짜 좋은데. 네. 빨리 완공돼. 제때 완공되겠죠. 맞아요. 그 전국 민주당 전국 기초의원 협의회 대표 되셨었는데 그 현안 때문에 그 축하한다는 말씀 못 드렸네. 대단하셨습니다. 그때 아주 기적을 연출했다고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대단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하셔야지, 지역 활동도 하셔야지, 전국 기초의원 원내대표협의 기초의원 협의회 대표도 하시려면 상당히 오래 바쁜 하루를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시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앙당 회의에도 이제 당무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들이 있고. 당무위원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당에 이제 그 중요한 당무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20만 명의 당원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 이제 당무위원은 78명 정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의 상임위원 뭐 이렇게 역할도 맡고 있어서 당연직으로 이제 기초의원 협의회장이 되니까. 기초의원 협의회장 대표는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워낙 2년이죠. 2년. 2년씩.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회의도 다녀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이제 지역의 의원님들 뭐 만나러 다니는 일들도 있어야 되고 해서 밖에 일들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월급 안 주잖아요, 그거.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죠? 큰일 났네요. 예. 그래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초의원들이 이제 대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월 내는 회비들이 있잖아요. 네. 1,378명이 내는 월 당비가 거의 뭐 1억 5천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이구, 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라도 그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활동을 할 수 대표인데. 있도록 일부라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내대표 전체 회의라든가 아니면 기초의원 전체 총회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사업비를 좀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바꾸셔야 되겠어요. 그 기름값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또 활발한 활동을 올해도 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뭐 원내대표도 하시고 전국 대표도 하시니까 달라진 위상을 좀 본인 스스로 체감하십니까? 좀 책임감도 좀 더 들고? 예, 뭐 일단 중앙당에 회의를 가면 네.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같은 분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이런 회의에서도 이제 여하간 이제 그동안은 이제 지역에서 청주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전국의 그 기초의원 협의회장 원내대표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좀 시야가 많이 넓어지더라. 그리고 이제
어딜 가도 연락드릴 사람들이 생겼다. 아, 그 좋은 일이네. 네,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 이참에 하나 더 여쭤보죠. 뭐 좀 뭐 비약될 수도 있고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재선하신 거죠? 네. 삼선하실 거예요? 아니면 시장으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유, 생각은? 네? 아직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할 상황도 아니고 네. 이제 현재 지금 맡고 있는 일에 네.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요새 보면 뭐 저기 저번에 청주시장 나오려고 했던 분들 자꾸 사무실 내고 뭐 한 분은 뭐 청원 국회의원으로 나간 것 같고 또 한 분 플래카드 다 붙여가지고 어디로 나갈지 몰라도 하여튼간 뭐 국회의원 나갈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청주시장은 누가 나갈래나 민주당에서 이런 그건 뭐 이제- 궁금증이 많이 커지고 있어서요. 네, 저는 아직은 그런 고민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막중한 인물 가지고 새해에도 활기찬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겠습니다. 그 대표님 그리고 의원님 한번 저 마지막으로 구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주시의회의 상황 때문에 좀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이런 이제 난방비 폭등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힘겨운 상황에서 시의회가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하간 조만간에 좀 제대로 된 좀 그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좀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 위기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청주시가 좀 선도적으로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을 이뤄내는데 그리고 서민들의 촘촘한 복지를 챙기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시가 좀 새로운 재미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박노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하고 자주 소통하십니까? 네, 주로 이제 같이 소주도 좀 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주 못 만났는데 1월 중순에 이제 사실은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때 12월에 여기가 다치셨더라고요. 다 나으셨대요? 네, 나으셨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원내대표들이 해결을 하면 되지요. 뭐 그럼 의장님 알아서 편해지시겠지 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